여러분, 오늘은 자수성가의 끝판왕을 모셨습니다. 자영업으로 시작해서 9채 건물주 100억 자산가 창업오빠 강호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20년 외식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오면서 9채 건물주가 된 자영업자, 또 라라브레드를 현재 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강호동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2년 전에 건물주가 되고 싶어가지고 막무가내를 찾아와서 제가 정말 이것저것 많이 여쭤봤었는데 그랬는데 벌써 2년 됐어요. 벌써 2년 됐어요. 건물주가 아직 못 됐습니다. 아하, 오늘 이 영상으로 이제 끝내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요즘 한참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커피가 너무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은 전략이 뭐가 있을까. 근데 저희가 빵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빵집에서 요리하는 샌드위치로 요즘 이슈돼서 한참 프랜차이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반응이 되게 좋네요. 제가 오늘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자영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5년 만에 9채 건물주가 되셨잖아요. 아니, 처음에 건물을 매입을 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건물주는 투자라고 생각하시죠? 투자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똑같이 그냥 사업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건물주를 꿈꿀 수 있었던 거 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15년 전에 제가 고깃집을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건물주가 최근에 바뀐 한 3년 전에 바뀐 건물주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고요. 아유, 사장님 덕분에 저 이 건물 팔고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개발도 되고 막 건물값이 껑충 뛸 때였거든요. 총 다 해서 이 건물이 20억짜리인데 현금이 2억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80% 넘게 대출을 받으면 대부분 한 4억 정도 있으면 돼요. 그럼 뭐 부대 비용 하면 4억 5천 정도 있는데 2억밖에 없는데 그 보증금이라도 우리 돈 갖고 충당해하고 2억 갖고 20억짜리 건물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돈으로 한 10억인가 13억 그렇게 남겨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2억 3억 제가 당시에 마련하라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건물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동산을 사업이라 하기보다는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동업을 하든 투자를 받든 어떻게 해서든 사업은 밀어붙여서 하겠는데 소름. 건물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지금까지 건물을 이제 사고 팔고 하시면서 가장 좀 큰 성과,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길동이 제가 3년도 안 됐는데 평당 제가 3,600에 사서 이거를 8,100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만에 제가 여기서 16억을 남겼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건물주를 다들 꿈꾸신단 말이죠. 엄청요. 예, 대부분 건물주를 꿈꾸는데 대부분 건물주가 또 못 돼요. 아이고야.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팔이잖아요. 똥팔이면은 변소 주위나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주위에서 비전 없는 사람끼리 똥파리들끼리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꿀벌이 된다면 좀 더 좋은 환경이고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주위에 5명이 평균 나의 1년 연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건물주가 되는 나를 좀 더 자기개발되고 성장되는 환경이 있었으면 저는 더 빠르게 건물주가 됐을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꼭 다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는 참 잘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가 맨날 장사 그냥 하다 보면은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다 비슷한 분들 만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요. 근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오프라인 강연을 쫓아다닌다든지 온라인을 듣는다든지 엄청 저는 강연을 많이 쫓아다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많이. 지금 운영하시는 아카데미가 장사는 건물주다 이런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계시죠? 거기서 제가 1년도 안 됐는데 55명 건물주가 나온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는 게 일반 재무적 투자들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요, 수익화가. 건물주가 되려면 첫 번째로 환경을 바꿔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건폐 용적률이 뭐고 뭐 1조 사선은 뭐고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 심리적인 이제 줄다리기라든지 내 돈으로 적은 돈으로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지? 이런 공부들 지금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거 처음 배웠을 때 너무 재밌었거든요. 공부가 됐으면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좋은 매물들을 본다던가. 그 첫 번째 환경을 바꿔라. 두 번째 공부를 하는데 이론 공부를 해라. 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 심화학습. 세 번째는 심화학습으로 현장 공부, 임장도 다녀라.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사는 단계로 넘어가면 될까요? 언젠가는 사야지 보통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언젠가가 아니라 언제 사야 되는지가 좀 더 궁금하거든요. 나는 자산도 별로 없고 장사도 별로 경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건물을 당장 사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기준은 있어요, 대표님. 네네. 월 순수익이 한 달에 4,500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월세는 한 번도 안 밀렸다. 대부분 한 2, 3억 정도로 와요. 자본이 현금으로 한 네, 2, 3억 정도. 근데 이런 분들은 설계를 해줘 보면 예.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럼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시드머니를. 시드머니 2, 3억 정도는 그래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장사로 해서 월세 안 밀리면서 내면서 순수익 500 이상 정도는 낸다. 네네네네. 요 정도 위치까지는 그래도 올라줘야지 그 다음에 네네네네. 건물을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건물주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그래서 장사 컨텐츠로 해서 내가 부끄럽지는 안 될 정도는 돼야 된다. 일단 장사를 잘하는 게 먼저긴 하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굳이 2, 3억은 아니어도 되는데 네네. 그래도 장사를 일단 잘하고 보면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각종 방법을 통해서 건물주가 될 수는 있어요. 누군가는 2, 3억이 아니라 뭐 1, 2억만 있어도 되고 그것보다 없어도 되겠지만 일단은 어느 기준점 정도는 한 2, 3억 정도다. 그런 기준점을 목표로 일단 달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건물을 어디에 있는 건물을 사는 게 좋을 거야? 제가 꿀팁 드릴게요. 제일 좋은 거는 주동선, 유효 수요 있는 곳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출퇴근길이라든지 네. 버스 승강장,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권 입지 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건물주를 하는 게 가장 큰 꿀팁이에요. 우리가 장사한다 그러는데 어디 너무 구석진 데 가가지고 사람도 없는 데서 하진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해도 잘 될 만한 곳으로. 그 자리가 건물주가 만약에 되면 예. 저처럼 2배, 3배 수익화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좀 현실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 집을 먼저 사는 거를 우선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꼭 내가 아파트에 묶어놓을 필요 없다. 네. 아파트에 묶어놓으면 똥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아파트 내가 이거를 뭐 4억에 샀는데 이거 8억, 9억, 10억 되겠어? 그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신 분은 바로 건물로 가서 상업용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제가 옮겨서 제가 돈 벌었잖아요. 그 돈으로 상가주택이라든지, 상가주택으로 네. 들어가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라. 살죠. 그 방법을 권장하시는 이유는 이제 아파트보다 이 건물을 샀을 때 가치 상승이 더 훨씬 높기 때문에 맞아요. 권장을 하시는 거겠죠? 이제 대표님처럼 건물을 꼭 갖고 싶어 하는데 장사도 꼭 하고 싶어 하고 네. 그러면 건물주가 되고 장사하는 사람도 되고 두 가지를 예. 동시에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그 한 채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구분상가 솔직히 한 개 사는 게 좀 더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런 거 구분상가 하나 5억에서 10억짜리 이런 거 사는 건 어떨까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구분상가도 많으니까 네. 구분상가를 저는 산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 구분상가를 해서 잘 됐다는 사람보다 피 봤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특히 구분상가를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상권이 있어요. 신도시급. 여기가 다 입주가 되고 발전이 되려면 막 4, 5년 걸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들어가서 이자 비용 내고 장사 안 되고 그거 아니면 내가 그냥 분양받아 놨는데 공실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러니까 저는 신도시급으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고 대신 어떤 분들이 들어가면 좋냐면 뭐 10평에서 15평에서 그냥 생계형 창업가는 전 좋다고 봐요. 특히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이미 검증돼 있는 곳. 왜 구분상가보다 꼬마 빌딩을 더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 카페를 하다 보니까 공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평수가 필요했었어요. 지금 이제 라라브레드 이제 프랜차이즈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분 상가가 필요할 수는 있죠.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구분 상가 사서 괜찮은 상권에 가면 이제 추천은 저는 해드리겠죠. 구분상가가 나쁘고 꼬마 빌딩이 좋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상황과 아이템에 따라서 맞아. 맞는 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돈이잖아. 돈 있으면 사실 뭐 다 사지. 그죠. 근데 대표님께서는 돈이 별로 없어도 건물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건물주가 우리를 활용해서 네. 사람 레버를 일으켜서 보증금 우리 때문에 채우고 월세 채우고 해서 공실 리스크 다 채우면서 건물주가 되신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내가 검증이 됐다면 야 내가 돈은 비록 지금은 없지만 내가 건물주 나랑 같이 되자. 그리고 내가 그 이자 찍어줄게. 나 월세 한 달에 500만 원 이자 이거 월세 냈는데 이걸로 이자 찍으면 되니까 나 이걸로 이자 찍어줄 수 있어. 그리고 나 건물주 되게 해주라. 그리고 내가 2년 안에 이거 갚아 나가고 따박따박 해줄게. 근데 이미 신뢰가 검증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깡패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PT라도 해서라도 건물주 나는 할 수 있답니다.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맞아요. 그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하는 개념으로 그럼요.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도 우리가 필요해요. 그거를 장사는 건물주대에서 만들어 줬던 거예요. 내가 건물주 주주로서 내 권리를 정확하게 월세 안 밀리고 그거 잘 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재무적 투자자는 그냥 처음에 투자해주고 엑시트 할 때만 그 나중에 엑시트 할 때만 서로 보면 돼. 서로 그 이해관계가 섞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원래 뭐 이해관계 싫고 뭐 동업 싫은데 여러분 동업 아니에요. 협업이에요. 협업 철저하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환경을 바꿔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내 주변의 환경이 바뀌지가 않으면은 사실 협업이다 뭐 공동 투자다 그러면은 와닿질 않아요. 너무 내 물에서만 머물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일단 환경부터 바꾸면 그런 사람들이 또 보이게 되더라고요. 대표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바뀌려고 노력하시면 진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지금 장사는 잘 하지만 매장에서 막 10년, 20년 일만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사실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내신 책이 레버리지 서클. 레버리지 서클 의미를 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건물주들을 위해서 재주부린 고미로 언제까지 우리가 살 거냐고요. 그들은 돈도 없이 우리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스노우볼 이펙트 했거든요. 눈덩이 효과를 이들은 다 누렸어요. 그냥 돈도 없이 산에 올라갔다가 굴렸는데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내려오니까 부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식과 정보가 없던 거, 실행을 못했던 거 이거 하나뿐이거든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악습관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 책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세요. 지금 이 책을 보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월세는 쓰레기였구나. 와 쓸데없이 버리는 돈이구나. 이 돈만 아껴 쓰면 내가 건물주 됐겠다. 그 돈 아껴 쓰면 진짜 건물주 되는 게 그게 속설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건물주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책 보시고 정신 차리시면 저한테 찾아오실 겁니다. 진짜 고맙다고. 찾아오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장사만세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빨리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장사하면서 50, 60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벗어나거든요. 절대 탈출 못해요. 여러분 계속 공부하셔서 건물주도 나는 될 수 있다라는 마음 좀만 여시면 보이거든요.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려고 하면 보인다는 게 보입니다. 분명히 건물주가 보이고요. 그래서 주위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건물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어렵지 정말 않아요. 저는 매출 3천만 원 올릴 장사로 근데 건물주 해줄래. 근데 건물주가 더 쉽더라고요. 빨리 탈출하는 건 지능순위라 하니까 여러분 머리 계속 스마트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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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